행방불명이 되었던 등산객이 구조되었습니다. 수색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건 나무로 만들어 놓았던 SOS 문자가 제 몫을 다한 결과였죠. 그런데 구조된 등산객은 SOS 문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난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고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때는 1989년 7월 24일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다이세츠 산을 오르고 있던 두 명의 등산객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실종자 수색을 하던 홋카이도 경찰의 헬기가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들어진 5m 크기의 SOS 문자를 발견. 근방을 집중 수색 끝에 SOS에서 2-3km 떨어진 북쪽 방향에서 조난자를 무사히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등산객에게서 사정을 듣고 있던 도중 홋카이도 경찰청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던 SOS 문자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다시 말해 또 다른 조난자가 있을 것으로 본 경찰청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물에 의해 물린 자국이 있는 사람의 뼈와 가방,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SOS 도와달라, SOS 도와달라,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리스트와 유류품을 대조한 결과 1984년 7월쯤 조난된 남성의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골의 감정 결과 뜻밖에도 유골은 여성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곳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예상과는 다른 유골의 감정 결과로 인해 수사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 특정지었던 남성을 더 조사해보니 이 남성에게는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여성으로 판별된 그 요골, 그녀가 동행자. 같이 산에 올랐으며 그녀 또한 행방불명이 되었던 거예요. 수색에서는 여성의 물건이나 발견된 가방에서 그녀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행방불명된 여성과 유골의 DNA를 대조하였고 결과는 일치. 그렇게 신원이 확인되었고 경찰 측도 다시 유골을 발견한 장소 근처를 수색. 또 하나의 유골과 한 남성의 면허증이며 시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검사 절차를 걸쳐 조난되었던 남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자, 이제 그럼 유품을 잘 정리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모자라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남성 쪽 유족이 말하길 2차로 발견된 면허증과 시계는 우리의 가족 것이지만 1차로 발견된 물건은 가족의 것이 아니며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 또한 우리 가족 목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에 경찰은 확인을 위해 유류품의 DNA를 대조를 실시를 하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경찰을 당혹하게 하였죠. DNA 브리치. 구조 신해를 보낸 조난자는 남녀 커플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3의 인물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경찰은 다시 유류품 조사에 매달려 구조 문자 근처에서 또 다른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철저히 수색하였으면 번거롭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참 고생이 많네요. 그리고 새로운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토대로 1983년, 다시 말해 조난당한 커플보다도 1년이 앞선 시간대에 조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 문자를 만들고 테이프에 SOS 구조 신해를 녹음한 남성은 1983년에 조난을 당하였고, 그 뒤 1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1984년에 커플이 조난을 당해
사망을 하였고 다시 1989년에 조난을 당한 남성 2인조가 1983년에 만들어진 SOS 구조 문자로 인해 구조가 되었다는 아이러니함. 사건의 일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가장 큰 의문점을 남긴 한 명의 조난자. 과연 구조 문자를 만들었고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자를 만들었고 왜 테이프에 녹음을 했는지, 누군가는 유류품에 애니메이션 노래나 캐릭터 상품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남자는 오타쿠로 철한 아톰의 한 장면을 흉내낸 것이다라며 장난으로 치부하였거나 자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후자 자살이었다면 유서는 어디 있고 그의 유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만약 정말 조난이었다면 이곳은 의외로 조난당할 여지가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등산로에서 이정표가 되는 금고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따라 내려간다면 문제없이 하산할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금고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금고바위로 착각, 하산을 하게 된다면 조난 지점 부근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진입하기는 쉽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렵고 조난 부분 하단에서는 절벽처럼 가파르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운 지형으로 밝혀졌어요. 착각하고 길을 잘못 뜨게 된다면 조난당하기 십상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3건의 조난 사건이 우연은 아니었던 거예요. 조난이 얼마나 쉬운가 하면 사건의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일본의 모 언론사의 취재팀이 똑같은 절차를 걸쳐 조난을 당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본의 SOS 사건. 과연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과연 사건이 해결될 날은 올까요? 이상 타임캡슐 미제 사건 일본의 SOS 조난 사건 편. 다음에도 여우에게 홀린 듯한 고양이처럼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